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월 20일 금요일 광명 우승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27기 신인 선수 졸업순위 2위를 기록한 김우겸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아쉽게 금요 경주, 토요 경주 때 3착 진입으로 결승은 가지 못했습니다만 1호 경주 때 화끈한 선행 승부로 졸업순위 2위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 회차도 특성급 강급자들이 3명이나 출전하고 있습니다. 직전 회차도 강급자들이 대부분 선전 펼쳐 나가면서 결승선 진출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김태현, 강진원, 박철성이 과연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수급도 파업 비파업의 맞대결로 양분된 모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 때문에 불안한 강자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 맞대결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우수급 결승전이 달려있는 경주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2일 경주입니다. 1호 경주는 실시가 되지 않고 금요 경주하고 토요 경륜만 실시가 된다는 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수급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지정훈련 상태 인터벌 훈련 내용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홍석헌, 김우현, 박인찬, 김준일, 김주환, 조재호, 김철민 선수가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승부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홍석헌, 김우현, 박인찬, 김준일, 김주환, 조재호, 김철민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터벌 내용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류성희, 홍석환, 김우현, 장경동, 조영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류성희가 경주의 주도권을 잡아 나갔었고 홍석환이 3, 4코너 젖히기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우현은 2코너 젖히기로 착승과 진입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김태현, 김준일, 유선우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태현이 힘을 쐈는데 김준일이 김태현 상대로 반바퀴 젖히기 나서면서 가장 좋은 몸 상태를 보여줬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지웅, 김주환, 차봉수, 김재훈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장지웅이 경주를 이끌어 나갔고 김주환이 반바퀴 젖히기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상당히 좀 가벼운 페달링을 보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김범준, 조재호, 김현, 최병길, 박철성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범준의 선행을 조재호 선수가 3, 4코너 젖히기로 김범준을 제압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박철성은 젖히기 노려 왔습니다만 대열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로키, 김명래, 김철민, 허동혁, 송종훈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로키가 반바퀴 지점까지는 빠르게 주도력을 발휘해 나갔고 이후 시속을 줄였습니다. 김철민은 탄력을 그대로 활용해 나가면서 젖히기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러는 양기훈, 김종재, 최원재, 정현호, 김기범 전주팀 선수들이 주도권을 잡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원호, 주광일, 박인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홍석한, 김우현, 박인찬, 김준일, 김주환, 조재호, 김철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우수급 내용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수급 6경주입니다. 협공 세력이 많은 차봉수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범준의 선행을 김철민이 활용해 나간다면 오히려 차봉수가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봉수와 김철민의 맞대결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최원호라든지 홍석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차봉수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7경주입니다. 양기현이 분명 유리한 견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연합 세력이 상당히 많죠. 하지만 송정원을 중심으로 김주환, 허동혁이 비파업 라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양기현도 쉽지만 않은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양기현이 서두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지웅이라든지 기범 활용해 나간다면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지웅과 호흡 맞춰 나갈지 송정훈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송정훈이 김주환이 힘을 쓰고 송정훈이 젖히기 타이밍 후미권에서 반박에 젖히기 나선다면 송정훈과 김주환의 전략적인 타협으로도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파업 송정훈, 김주환의 협공이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8경주입니다. 특선에서 내려온 김태현이 과연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우겸도 희속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 절반의 성공이었었죠. 뭐 결승까지 못했습니다만 확실하게 인지도를 쌓았었던 김우겸, 김태현 달고 때린 다음에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병기를 활이 나가면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김태현이 김우겸 넘어서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김우겸과 최병기의 전략적인 협공도 가능할 것 같고, 뭐 김태현이 재기량 발에 나간다면 류성희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김우겸과 김태현 맞대결과 타협 가능성으로 양분해서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9경주입니다. 김준일이 협공 세력이 상당히 많죠. 황영근 활약이 나가면 정현호가 후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뭐 김준일이 황영근 활약이 나가면서 넘어서게 된다면 뭐 정현호와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감만 좋다면 황영근과의 전략적인 협공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김준일과 황영근의 타협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도 있죠. 뭐 노태경도 요즘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정원면 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유진이라든지 뭐 김준일과의 타협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스급 10경주입니다. 특선에서 졸전 끝에 강급된 강진원, 이용주의 선행 활이 나가기만 한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넘어설 수도 있죠.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선우가 요즘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호미권 마키한 집중력 활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최창훈이 때려주고 유선우가 몰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유선우를 중심으로 최창훈 하동성으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11경주입니다. 박철성이 특선에서 강급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컨디션만큼 본다면 좋은 것 같습니다. 조재호 1호 킬 활약이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우현도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김우현의 주도권이 변수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우스급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우스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스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차봉수가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결승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승이 필요해야 하죠. 차봉수가 점수가 어중간합니다. 2차 가면 결승 못 가요. 결승 갈 수 있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차봉수 입장에서는 최원호, 홍석환, 김영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원호, 차봉수, 홍석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원호의 시속감이 좋다면 차봉수가 지켜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승 진출이 달려있는 경주를 아는 점에서 최원호가 끝까지 버텨내기보다는 차봉수가 직선에서 세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홍석환과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홍석환이 때리고 차봉수가 몰고 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 라인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뭐 김철민이 7번의 뒤를 밀착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력 추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7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봉수가 홍석환을 뒤에다 붙이거나 앞에다 두면서 김철민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기왕이면 파업입니다. 그런데 김철민도 투지가 높기 때문에 활약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7번과 5번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1번 편성 비파업 라인이 김범준하고 김철민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려운 견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김범준이 타이밍 잡지 못한다면 김철민도 함께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먼저 서두르거나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최원호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속감은 김범준이 더 세기 때문에 1번이 때려주고 김철민이 넘어서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비파업 라인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 5번과 1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홍석환이 후미권에서 날라오게 된다면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5일하고 5-3입니다. 5일하고 5-3 경주권, 5일 경주권하고 5-3은 차봉수가 고전하면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5일하고 5-3 노림수로 5일하고 5-3 노림수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편성 차봉수 받기 어렵습니다. 그 점 때문에 철저하게 최원호 활이 나가면서 넘어서고 홍석환까지 불러들이는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 좀 더 유리하다는 점, 7번,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7경주입니다. 양기원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분명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인찬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죠. 장재용,
김기범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선 추입이 좋은 송종훈 입장에서는 김주환하고 허동혁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4대3으로 싸우는 편성 결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양기원이 객관적인 기량과 협공 세력이 많기 때문에 분명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체 부진하고 기복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기원 고정 가능성까지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양기원 입장에서는 장지훈과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선행 나섰을 때는 장중이 시속이 나오질 않는데 계속해서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다소 좀 고전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면은 김기범도 있기 때문에 때리는 작전보다는 양기원이 먼저 서두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양기원도 타이밍 잡지 못하면 힘든 견주를 많이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서두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힘을 쓰게 된다면 이를 아무래도 좀 장중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6번과 3번의 전략적인 타협이 이번 편성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6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3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고, 송종훈이 자력 추입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타정전으로 6번의 뒤를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이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7번 정도는 송종훈 자력 추입이 원체 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6번과 3번 쪽에 6번과 3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양기원이 분명 유리한 경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체 부진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는 직선 추입이 좋은 송종훈이 가게 된다면 2번 김주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발주도 괜찮은 1번 박인찬이 끌어내서 송종훈의 뒤로 물고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인찬도 노련해요. 초반부터 양기원의 뒤를 물고 가는 작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3번과 협공 때문에 송종훈이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양기원과 박인찬이 나란히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박인찬은 송종훈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비파업 라인이죠. 7번과 2번 정도는 차선으로 7번과 2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장중이 때리면 답은 없는 것 같은데 마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을 먼저 가져가 보자는 점, 6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특선에서 강급된 김태현, 과연 직전 회차 강급자들처럼 제기량 아래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특선에서 끌려다니는 견주량만 펼쳐 나갔었던 김태현이 아무래도 류성희를 활약해 나간다면 고병수, 김재원과 호흡 맞춰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김우병을 중심으로 최병길, 김현 효과를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태현 힘든 견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파업 라인이 김태현 입장에서는 유성희를 타겟으로 하면서 고병수와 김재현을 뒤에다 붙일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우비경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김태현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첫날은 완승을 거뒀어요. 둘째 날 완급 조절에 나가려고 하다가 시속도 나오지 않고 3차권 밀려 나가다 보니까 결승 못 갔었죠. 일요 견주 때는 혼자 달아났었던 김우겸 졸업순위 2위이기 때문에 김태현 입장에서는 김우현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병일 앞장서고 김우겸, 김현으로 마크된다면 김태현이 깨었는데 쉽지만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김태현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고 직전 회차 특성급 강급자들의 선전 펼쳐 나갔었다는 점, 유성희를 활용해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전 신인 선수 김우겸 졸업순위 2위를 기록한 선수와의 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5번, 7번 쪽 우선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을 기본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두 선수가 파업과 비파업은 나눠졌기 때문에 맞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5번 입장에서는 최병길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류성희가 때려주고 김태현이 물가서 출패 나가는 7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확실하게 선이 그어진다면 비파업 5번, 2번,
파업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 전법적 궁합도 좋기 때문에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두 선수 5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협공인데 쌍보다는 좀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급자 김태훈보다는 확실하게 힘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김우겸이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기입니다. 김준일이 객관적 기량에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최근 선전으로 득점까지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황영근의 선행 활약에 나갈 수 있죠. 김학철, 정현호와 또 최정근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 분명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태경하고 이유진, 특히 노태경도 경주감이 많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유진 달고 쏘게 된다면 김준일이 황영근 믿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힘과 힘 대결이라고 한다면 황영근과 노태경이 한 수 위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김준일 고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순리대로 경주가 진행된다면 4번, 3번, 7번, 6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4번이 힘을 쓰겠는 작전이 돼야 될 것 같고, 정현호가 쫓아가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종부터 노태경하고 내선 다툼 펼쳐나가야 되는 황영근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정현호가 직선에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과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3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3번과 7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고, 황영근의 선행감이 좋다면 아무래도 3번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노태경도 4번, 3번, 7번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넘어서긴 버거없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이 끝까지 버텨내기는 좀 버거울 것 같습니다. 정현호가 밀고 들어갈 수 있는 3번과 7번 동반 입상이 먼저죠. 3번,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것 같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황영근의 타이밍만 빼앗는다면 김준일도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노태경이 가게 된다면 이유진이 의미껏 맡겨나가면서 견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유진도 마크한 집중력 발휘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만 마크력 집중력 발휘에 나갈 수 있는 이유진이라는 점에서 비파업이죠.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뒤늦게 3번이 날라오고 2번이 버텨낸다면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하고 5번이라든지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황영근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비파업서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때려주고 김준이 넘어선다면 정현호, 버텨내면 황영근이죠. 그 점 때문에 37과 34와 37 경주권 쪽이 좀 더 유리한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특선에서 강급된 강진원이 가장 제기량 발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진원의 연대라고 해봐야 이용주밖에 없죠. 나머지 이용주하고 김명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최창은, 주강일, 유선우, 하동성은 파업 라인이기 때문에 4대3으로 싸워야 되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과연 특선에서 고전했었던 강진원이 자신감 찾아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불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용주가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강진원이 막혀 나간다면, 강진원의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홈에서 나올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용주가 탑점 잡고 힘을 쓰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주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진 경주에선 힘든 경주가 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선만 잡는다면 충분히 버텨낼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를 강진원이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는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선우가 강진원의 뒤를 막혀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5주 만에 출전이긴 합니다만 5주 전에는 유선우의 몸 상태가 원체 좋았어요. 5번의 뒷자리를 빼앗는 작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5번과 6번 정도는 5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1번이 때려주고 5번이 몰고서 출편하는 5번과 1번 동반 입상 쪽 우선 하시되 5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1번 쪽에 우선 하실 때, 반대로 이번 편성 이용주만 타이밍 잡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파업 라인이죠. 최창원하고
유선우하고 하동성이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주 전에 몸 상태만 놓고 본다면 유선우가 단연 돋보이죠. 7번을 몰고 가도 되고 2번의 선행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2번이 우선이고 5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파업 라인 노려봤을 때는 52하고 57, 52하고 57까지는 파업 라인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52, 57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진원이 이용 좀 있다가 함께 무너지면 6이죠. 6입니다. 6이.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6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을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2번, 6번하고 7번 파업 라인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아요. 5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면서 6번하고 2번이죠. 6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파업 라인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특선에서 강급된 박철성,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박철성이 조재호, 이로키와 호흡 맞춰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역 선배 김우현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김우현 입장에서는 파업이죠. 김호준, 최원재, 장경동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박철성이 비파업 라인을 선택하느냐, 지역 선배인 김우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착순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립 세력에 있었던 박철성이 금정으로 훈련지 변경하면서 확실하게 비파업 라인에 선 상황이기 때문에 조재호라든지 이로키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종을 할 때 조재호와 담소 나누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조재호가 마크도 좀 어중간해요. 털렸었던 건들도 상당히 많았었고 때려도 어중간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감 살아나고 있는 6번 이로키를 박철성이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로키도 내선 잡고 힘을 쓰면 묵직한 선행력 발에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선발급 시속 언저리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185에 103kg 거구입니다. 타점 잡고 힘을 쓰면 아무래도 박철성 견제력이 한다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6번 파업 라인, 비파업 라인 쪽에 1번하고 6번 비파업 라인 쪽에 우선을 받아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김우현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상권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후배라는 점에서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두 선수가 전략적인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16하고 13 두 차권 중에서는 1번과 6번 비파업 라인 쪽 먼저 1번, 3번 지역적인 협공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김우현이 힘을 쓰게 된다면 주대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장경동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김우현과 장경동의 전략적 연합이라든지 최현재도 물고 간다면 마크 된다면 쫓아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37하고 3호죠. 파업 라인이에요. 37하고 3호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철성이 특선에서는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짧은 저축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금정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비파업 라인이죠. 조재호라든지 이로키 둘 중 한 명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이렇게 쪽에 1번과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지역 선배입니다. 김우현을 활용 나가면서 짧게 주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왕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